믿기 힘들지만 현재 우리 바다에는 공룡과 함께 살았던 생명체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완전히 멸종했다고 확신했던 이 고대 생물은 어떻게 1500만 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버텨낸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화의 비밀을 간직한 채 시간을 거슬러 온 진정한 타임캡슐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발견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38년 12월 22일 남아프리카 이스트런던 항구에서 일하던 박물관 큐레이터 마조리 커티네이 레티머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부들이 가져온 어획물 더미에서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비늘과 독특한 지느러미를 가진 1.5m 길이의 물고기였거든요. 이 순간이 바로 현대 생물학사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레티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범상치 않은 발견임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당시 그 누구도 이것이 과학계를 뒤흔들 폭탄 선언이 될 줄은 몰랐죠. 그녀는 이 물고기의 특이한 외형과 무게감, 그리고 다른 어떤 물고기와도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후에 회고했습니다. 레티머는 즉시 남아프리카 로즈 대학교의 어류학자 제임스 스미스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스미스 교수가 표본을 확인한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석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실러캔스가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이었거든요. 스미스 교수는 나중에 마치 공룡을 길거리에서 만난 기분이었다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발견이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을까요? 실러캔스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약 4억 년 전 대본기부터 존재해온 고대 어류군의 마지막 생존자였거든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중생대 말기, 즉 공룡들과 함께 대멸종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발견된 실러캔스 화석들은 모두 수천만 년 전의 것들이었고 그 이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실러캔스는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물고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어요. 이들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마치 자연이 설계한 진화의 실험실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골 어류와는 전혀 다른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연골과 경골이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죠.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들의 두개골 구조입니다. 실러캔스는 현존하는 척추 동물 중 유일하게 두개골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상부 두개골이 하부와 분리되어 움직일 수 있는 구조죠. 이는 먹이를 잡을 때 입을 훨씬 크게 벌릴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구조는 다른 어떤 현생 어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과학자들을 흥분시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지느러미였어요. 실러캔스의 가슴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는 다른 어떤 물고기와도 달라요. 이 지느러미들은 내부에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원시적인 다리처럼 보입니다. 특히 지느러미 안쪽의 골격 구조를 자세히 보면 상완골, 요골, 척골과 같은 사지동물의 팔뼈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실러캔스가 단순한 고대 물고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척추 동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진화 과정에 중요한 단서를 품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의 지느러미 움직임을 관찰해보면 마치 바닥을 걷는 듯한 패턴을 보여요. 좌우 지느러미가 교대로 움직이면서 마치 네발 동물이 걷는 것과 비슷한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실러캔스가 발견되는 곳은 매우 특별한 해양 환경이에요. 이들은 주로 수심 150m에서 700m 사이의 깊은 바다에 거주합니다. 이 구역은 해양학자들이 황혼대라고 부르는 곳으로 태양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는 신비로운 세계거든요. 이곳의 수온은 연중 14도에서 18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압력은 지표면의 15배에서 70배에 이릅니다. 특히 화산섬 주변의 가파른 해저 경사면을 선호하는데 이곳의 용암 동굴들이 이들에게는 완벽한 은신처가 됩니다. 낮 시간에는 이런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조용히 나와서 먹이 활동을 시작하죠. 이들이 선호하는 동굴은 보통 입구가 좁고 내부가 넓은 형태로 포식자로부터 숨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생활 패턴은 매우 느긋해요. 급격한 움직임보다는 물속에서 천천히漂流하면서 지나가는 먹이를 기다리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주요 먹이는 오징어, 문어 같은 두 종류와 각종 심해어들이에요. 이러한 수동적인 사냥 방식은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생존하는 이들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록 헨스는 하루에 자신의 체중의 1% 정도만 먹어도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6,500만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들이 선택한 서식지에 있습니다. 심해라는 환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생태계 중 하나예요.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 변화나 대재앙들이 심해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 같은 사건들도 심해 생태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해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고 산소 농도도 비교적 일정하며 먹이사슬 구조도 단순해서 대규모 생태계 붕괴 위험이 적었거든요. 또한 실록 헨스의 생리적 특성도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들은 매우 느린 신진대사를 가지고 있어서 적은 양의 먹이로도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도 극도로 느려서 성체가 되기까지 약 20년이 걸리며 수명은 100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요. 이런 특성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개체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번식 방식이에요. 실록 헨스는 알을 낳는 대신 새끼를 직접 출산하는 난태생 방식을 사용합니다. 임신 기간은 무려 13개월에서 15개월에 이르며 한 번에 5마리에서 26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새끼들은 어미 뱃속에서 이미 충분히 성장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도 이미 3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938년의 첫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더 많은 실록 헨스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실록 헨스가 발견된 것은 무려 14년이 지난 1952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모로 제도 근처에서 발견되었죠. 이 긴 공백기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첫 번째 발견이 단순한 우연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어요. 이후의 연구를 통해 실록 헨스에 대한 더 많은 비밀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실록 헨스 개체군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서인도양의 코모로 제도 주변에 서식하는 라티메리아 칼루마에이고 다른 하나는 1997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근처에서 발견된 라티메리아 메나도엔시스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발견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는데 한 해양 생물학자가 현지 어시장에서 우연히 실록 헨스를 발견한 것이었거든요. 이 두 개체군은 지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유전적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요. 이는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격리되어 독립적으로 진화해왔음을 의미합니다. DNA 분석 결과 두 종 사이의 분화는 약 300만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현재 실록 헨스의 개체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코모로 제도 주변의 개체군은 약 300마리에서 400마리 정도로 추정되며 인도네시아 개체군의 정확한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역시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적은 개체수는 이들의 생태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장이 느리고 번식 주기가 길며 서식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적은 개체수 때문에 실록 헨스는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실록 헨스를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모로 제도에서는 실록 헨스를 국가의 상징으로 여기며 엄격한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실록 헨스 포획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해양 보호구역도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 요소들이 존재해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 해양 오염, 그리고 무분별한 어업 활동 등이 실록 헨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서식하는 심해 환경도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심해 저인망 어업이나 해저 채굴 활동 등이 이들의 서식지를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실록 헨스 연구를 통해 척추동물 진화의 핵심 비밀을 풀어가고 있어요. 이들의 유전체 분석 결과 실록 헨스는 폐어와 함께 사지동물, 즉 육상 척추동물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약 4억 년 전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는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죠. 특히 실록 헨스의 유전자 중에는 사지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발견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또한 실록 헨스의 뇌 구조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뇌는 두개강의 1.5% 정도만을 차지할 정도로 작지만 전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관은 먹이나 포식자를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전기감각 기관은 상어나 가오리 같은 연골 어류에서는 흔히 발견되지만 경골 어류에서는 매우 드문 특징이거든요. 실록 헨스의 발견은 단순히 새로운 종의 발견을 넘어서 과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개념을 확립시켰고 진화가 항상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진주의 진화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현재도 실록 헨스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어요. 최신 기술을 이용한 심해 탐사를 통해 이들의 생태와 행동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이 축적되고 있으며 보존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중 로봇을 이용한 장기간 관찰이나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체군 연구 등이 새로운 발견들을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결국 실록 헨스는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로움과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6,500만 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견뎌낸 이들의 존재는 지구 생명체의 놀라운 적응력과 생존력을 증명해요. 동시에 인간의 활동이 이러한 고대 생명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수억 년을 버텨온 이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 사라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종의 멸종이 아니라 지구 역사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영원히 닫히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